네, 이어서 경제동향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그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준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경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경환 후보자의 경제 정책에 야당이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최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청문 결과 경과 보고서 채택과 또 임명으로 이어지는 그 절차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 부동산 규제 정책이었던 DTI와 LTV였는데요. 네. 네.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얘기였습니다. 예. 그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DTI나 그 LTV를 완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그 소득 대비해서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빚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 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가계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가계부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전세 가격 상승도 부동산 규제에서 좀 원인을 찾았어요. 예, 이 부분은 야당 의원들과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대목인데요. 예. 이 최경환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사는 시기를 늦추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전월세 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하는 소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야당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달리하고 있나요?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현재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완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이 더 활성화돼서 투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LTV나 DTI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같은 판단은 좀 경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는 데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식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이런 불황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물가 그리고 과도한 경상수지 이러한 현상이 균형을 잃은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도 내놓아야 하고 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발언도 같이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좀 나설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 경기 회복세 미약, 또 세월호 참사, 세계 경제 부진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3.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제시를 처음에 했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원래 6월 말쯤에 정부의 경제 전망치 수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번 달 말쯤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전망과 함께 이 성장률 수정치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성장률이 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세수 부족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추경 얘기가 나올 건데, 최 후보자는 그 추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봤습니까?
예, 최 후보자 역시 이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올해 세입 목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는 했지만은 이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구체적으로 이 경기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 말만 들으면은 좀 유보적인 입장 같다, 이런 판단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현재의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얘기도 곧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 후보자도 이 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추경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있긴 한데, 예. 추경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이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로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또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현재에는 이 모든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 추경 편성을 단행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 정부와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또 증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법인세 감소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법인세 세율을 좀 더 높여서 이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최경환 후보자는 최근 법인세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 몇 년간 기업의 경상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답했죠? 예, 그렇습니다. 담배세 인상의 논리는 국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최 후보자는 이 세수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담배세율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10여 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되다 보니까 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도 담배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흡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서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이 담배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올 9월에 이 보통 세제 개편을 그 정부가 한꺼번에 내놓긴 하는데요. 네. 이때에 이 담배세 인상 부분을 같이 끼워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담배세가 인상되면 담배값도 올라가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좀 밝혔는데,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슈에 가장 민감한 곳이 바로 증권가일 텐데요. 네.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앞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전민규 한투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 하반기 중에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이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김유겸 LIG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부진의 심각성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이 확장적 재정 지출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쭉 살펴봤고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봤는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 속도도 좀 상당히 빠를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최경환 후보자는 상당히 빠르게 경제 정책을 가면서 또 규제 완화 정책도 또 동시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속도전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을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이 이제 DTI와 LTV인데 이게 또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부터 또 이렇게 완화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이 부분이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요. 예. 국회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아예 못할 수도 있고요. 네. 하더라도 폭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에게는 또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동향 함께했고요.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